사료가 또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건사료, 습사료, 뭐 동결건조, 뭐 아니면 반습식, 뭐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이런 것들의 장단점 아니면 네. 또 뭐 추천하시는 게 있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좀 보면 될지. 네. 이제 크게는 건식하고 습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수분 함량 가지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 반건조나 뭐 반습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것과 수분 함량이 적은 것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건사료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보통 8에서 12% 정도 딱딱하죠. 네. 그래서 치아 쪽에 아무래도 그 치석이 덜 생기게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줄 거고, 수분 함량이 적다 보니까 음수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나이 들었을 때 방광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결석 질환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습식 사료 같은 경우는 물성이 이제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에 잘 끼죠. 치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습식 사료는 반대로 수분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만 먹어도 일일 음수량을 다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질환 계속 생기는 애들한테 공격적으로 할 때는 네. 완전히 습식 사료를 확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석,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은 다시 재발 안 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건사료가 오르냐 습사료가 오르냐라고 했었을 때 건사료는 쌉니다. 보통 한 3만 원, 4만 원 정도에 한 달 먹인다라고 치면 습식 사료로 이거 다 채우려면 최소 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줘야지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건식과 습식을 혼용급여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만과 관련된, 칼로리와 관련된, 체중과 관련된 것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건사료 한 주먹하고 습식 한 주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피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75g이다 그러면 종이컵 한 컵 정도인데, 습식 종이컵 한 컵이면 실제 거기에 건더기는 20%도 안 돼요. 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칼로리를 맞출 때, 건식과 습식 맞출 때 습식이 한 20 정도다 그러면 건사료가 5g 정도다, 4대 1 정도 비율로 보면은 좀 맞습니다. 습식이 조금 더 많이 먹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방금 수분 함량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면 적정 강아지 음수량,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준 있으실까요? 네. 하루에 적당한 음수량을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 이게 5개 피라고 합니다. 네. 10번 이렇게 흔들으라고 해요. 힘들어요. 한번 시청자들도 해보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네. 킬로그램당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수량은 50ml입니다. 50ml. 네. 우리 개가 말티즈고 4kg다 이러면은 4 곱하기 50ml 하면 200ml이죠. 그렇죠. 200ml면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팩이 180ml 정도 돼요. 네. 우유팩 한 팩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 따라 킬로그램당 35ml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60ml로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네. 평균치인 50ml로 딱 잡으면 좋습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순수하게 이 물로만 먹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습식. 뭐 습식이나 네, 그렇죠. 또는 뭐 양배추나 채소 같은 수분 네. 함량이 있는 것들 만약에 주게 된다면 네.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35에서 60ml 범위가? 정도로 범위를 둔 건데, 건사료는 10% 정도 수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습식은 70에서 80%가 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주로 이제 건사료를 먹인다라고 하면 킬로그램당 50ml 정도, 줘야 되겠네요. 그 정도 물을 먹는지, 하루치가 아니라 최소 3일치 정도를 재서 3으로 나누게 되면 나오죠. 정상 음수량에서 30ml 부족해요. 뭐 이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 음수량보다 반 이하로 먹는다든가, 정상 음수량보다 1.5배 이상 먹는다든가, 요게 이제 보내는 신호거든요. 나 아파요 라고. 맞아요. 좀 있으면 저 방광질환이랑 결석질환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다음 단요라고 해서 많이 물 먹고 많이 오줌 싸는, 당뇨질환이 있어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걸 보호자가 체크해주지 않으면 우리 수의사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주로 얼만큼 먹어요 라고 하면 얼만큼 먹는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요, 자주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주관적인 답변을 주면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령견을 키우거나 노령묘를 키울수록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음수량이랑 제일 중요한 물그릇의 개수. 네, 개수로.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n+1입니다. 2마리 키운다 그럼 물그릇은 3개 이상. 3마리 키운다 그럼 물그릇은 4개 이상. 특히 개들은 경쟁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물그릇을 많이 넣어주면 좋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봤는데 물 정말 많이 안 먹더라. 네. 뭐 진짜 뭐 방광 질환도 걱정되고 뭐 피부도 안 좋은 것 같고 물 더 많이 먹이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비결 같은 게 좀 있을지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음수량을 이제 늘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음수량과 비뇨기계 질환, 하부 비뇨기계 질환, 결석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음수량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습식이었습니다. 습식. 네. 건식을 줬을 때하고 습식을 줬을 때 건사료를 물에 말아줬었을 때 자발적인 음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체크를 했거든요. 네. 고양이에서. 네네네. 그러면은 습식 같은 경우는 건사료를 물에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리지널 습식을 급여한 경우가 음수량이 더 많이 높습니다. 건사료를 물에 불려서 물을 강제로 이렇게 먹게 하고 자발적인 음수량을 체크했더니 더 줄었고요. 건사료는 제일 적었고요. 그래서 음수량이 적었을 때는 제일 쉽게, 제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습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고요. 사료를 습식으로 전환한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짜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짜야지 애들이 물을 많이 먹을까 조금씩 높여봤더니 최소 나트륨의 함량이 1% 이상이 돼야 음수량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비뇨기계 처방식들이죠. 저도 이제 ULF라고 먹으면 엘릭스 ULF. 음수량을 늘리게 하는 뭐 A3F라고 해서 복합 처방식 같은 경우도 나트륨의 함량을 1.2%까지 올려서 물을 많이 먹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네. 대신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은 심장과 신장 쪽에 그렇죠.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좀 두기는 하죠. 그래서 이 처방식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체크하고 먹여야 됩니다. 꼭 상담을 하고 네네네. 먹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트륨의 함량 이제 빼고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이들이 향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육즙입니다. 육즙. 진짜 고기, 그냥 뭐 피 한 방울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좋고요. 네.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즙. 그게 아이들에겐 가장 큰 풍미가 되나 보다. 그죠? 그걸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네. 두세 방울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풍미가 돌게 해서 물을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정 애들은 우유 두세 방울 정도에도 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물그릇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를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장소에 그 물그릇이 있다, 경쟁하는 장소에 물그릇이 있다, 그럼 눈치 보고 잘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그릇의 위치, 밥그릇의 위치를 애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해주게 되면 음수량을 더 늘리게 할 수가 있죠. 자율급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마음껏 섭취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식사 시간을 좀 길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애들 식사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씹어 먹게 할 수 있을까?